두 분 채널 한 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캠핑 설명서라고 생각하고 채널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캠핑을 하시려고 처음에 생각을 하시면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준비해야 될 장비도 많고 하는데 그 진입 장벽을 0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저 이제 캠핑 설명서를 만들어 간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널명은 채널명은 네. 경가 캠핑 너무 늦었죠? 경가 캠핑.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 초보자들을 위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초보자들을 위한 것도 하고 이제 새로운 음. 캠핑용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요런 캠핑용품이 새로 나왔구나 하면서 이제 구매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도록 리얼한 리뷰. 캠핑 제품에 대한 리뷰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은 캠핑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끔 브이로그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브이로그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애를 데리고 있어가지고 애를 네. 케어하면서 브이로그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중을 리뷰 쪽으로 많이 가고 브이로그는 가끔 하고 있어요. 캠핑 영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약간 이 대리만족을 하는 부분도 많이 큰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좀 리뷰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조금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약간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만 있어가지고 약간 정보성 영상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하는 사람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브이로그를 해보니까 그때는 네. 너무 좀 힘들고 저희가 네. 결과물을 봤을 때도 그렇게 막 썩 괜찮다는 생각이 안 들고 대신 이제 리뷰 같은 거 할 때 요런 캠핑용품이 나왔네 하고 써보고 저희가 써보니까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그 캠핑을 하시는 분들끼리는 용품 얘기하는 것도 재미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더 잘 맞고 더 재밌더라고요. 많은 캠퍼분들은 네. 이게 평소에 내가 이거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기능이 마음에 들어, 이런 거 모으는 재미를 또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대리만족을 또 해주는 부분인 거죠. 캠핑차 보면 막 가득가득 제품들 실어 있는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그래서 뭐든 항상 얘기하는 게 거거익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약간 캠핑은 장비빨 이런 그렇죠. 거군요. 약간 네. 그리고 캠핑 다니시는 분들도 네. 다른 분들 캠핑 장비 구경도 하고 이제 어. 잘 모르는 분들한테도 가서 이거 뭐예요? 막 물어보고 또 서로 모르는데도 저 이거 어디서 새로 나온 건데 뭐 막 이런 거 장비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캠핑장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 중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튜버들도 텐들이라는 거를 해요. 그럼 텐들. 예, 그러니까 집들이 가는 식으로 텐트를 구경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담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꾸몄구나라는 또 대리 만족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캠핑이 하나의 완전 집 꾸미기 그런 그치. 느낌이군요. 예, 예. 그래서 약간 겨울에 뭐 이런 장박 같은 거 할 때 뭔가 이렇게 집처럼 꾸며놓고 막 TV도 맞아요. 갖다 놓고 예.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네. 캠핑하는 재미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장비 써보고 막 꾸며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두 분도 장비 엄청 많이 모으신 거 아니에요?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고카풀을 가는 이유도 이제 캠핑 네. 박람회가 고카풀하고 있는데 네. 그 1년에 한 5-6번 하거든요. 요즘은 그- 조금 더 늘었죠. 그 이상으로 네.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신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네.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서 거기도 음. 많이 가게 되고. 완전 이게 신상 구경하시는 느낌으로 그쵸. 고카프 예, 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네. 점점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뭐 창고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거기가 꽉 찼다가 네. 또 한 번 이제 뭐 당근도 하고 아니면 어. 나눔도 하고 해서 또 많이 비우고 네. 근데 또 좀 있으면 또 꽉 차고 네. 아무래도 일반 분들보다는 저희는 좀 더 협찬이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많아요. 보관하시는 곳이 이제 스튜디오나 창고 형태로 있으신 거예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 캠퍼분들은 이제 집에다가 네. 방 한켠에 이제 렉을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놓고 베란다를 또 활용하시고 하는데 물론 저희도 그거 다 됐고 네. 또 옆에 이제 처갓집이 가깝거든요. 거기에 방 한 칸을 다 사용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그 공유 창고라고 하죠. 네. 거기를 저희가 사용도 해서 거기도 꽉 찼어요. 완전 이게 제품 위주 카테고리라 약간 그쵸, 그렇군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테크 유튜버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 남는 장비들 있잖아요. 리뷰하고 그거 약간 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공간이 없으니까요. 네. 어떤 테크나 캠핑이나 제품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정보성 영상에서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만 듣고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제품 위주로 가는 채널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균 조회수가 약간 널뛰게 하는데 그런 부분 느껴보신 거 있으셨어요?
이게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서 저희도 많이 나뉘고 네. 제 생각에는 채널에 따라서도 어떤 네. 캠핑 유튜버냐에 따라서도 그 유독 어떤 제품군은 그 유튜버 분께 영상이 잘 돼요. 그래서 저희 네.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네. 가져가는 그런 거에 대한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거는 아, 같은 거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네. 예. 아, 그래서 이제 영상을 봤을 때 다이소 캠핑 용품 리뷰가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온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쵸? 약간 다이소 네. 쪽. 다이소가 저희가 그 주제를 잡을 때 네. 키워드당 검색량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캠핑 관련된 모든 주제를 통틀어서 네. 다이소의 검색량이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이소에 대해서도 이제 캠핑용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찍기 시작했고요. 저희도 뭐 찍으면서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불경기다 보니까 네. 더 다이소라는 키워드가 잘 먹히는 거죠. 캠핑이 코로나 때 약간 확 올라갔잖아요. 예. 그쵸. 그때부터 다이소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약간 올라간 거예요? 다이소는 그때도 월등히 키워드 검색량이 높았는데 네. 2022년, 23년, 24년 계속 올라갔어요. 지금도 올라가요? 예, 그럼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네. 다이소에서 오픈한 매장이 점점 더 대형화하는 곳들도 생기고, 저는 거기가 다이소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무슨 이제는 복합 백화점? 쇼핑몰? 네. 네, 쇼핑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그렇게 변화하고 있죠. 아, 그러면 다이소 측에서도 캠핑 용품 광고 이런 게 들어와요? 아니요. 다이소는 전혀 광고하지 않아요. 가끔 이 영상을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이소는 이제 저희가 재밌어서 찍는 거고 다이소 측에서는 절대 누구한테도 광고를 주지 딱 않아요. 한 분한테 갔었어요. 지금 경각 캠핑 채널은 뭔가 이렇게 가성비 있게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이 구독에 네. 모인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네. 약속 중에 스스로 얘기하는 게 저희가 영상 리뷰도 보면 이렇게 네. 언박싱을 하면서 리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저희가 다 사용을 해보고 괜찮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캠핑 제품에서도 가격대가 다양할 텐데 좀 이게 가격대가 그래도 높은 걸 리뷰하실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네. 리뷰를 요청받았을 때 선택하는 기준 중에 첫 번째가 내가 이거를 돈 주고 샀을까?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제 돈 주고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가격이 좀 비싸지만 제가 샀을 것 같은 제품이다. 그럼 리뷰하고요. 만약에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나는 이거 안 샀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리뷰를 안 해요.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리뷰하진 않아요.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은 팬분들한테 네. 이 신뢰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뭐 고카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업체 분들께서 네. 저희한테 이제 협업을 했던 곳은 더 그러시고 안 했던 곳도 저희가 뭔가 소개를 한 게 있다라고 하면 고맙다고. 그리고 처음에 오셔서 어떤 분들은 경각 캠핑에서 괜찮다라고 했대요. 네. 하고 맹신하고 사신 분들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신뢰도가 엄청 높군요. 그리고 저희가 광고가 그래도 조금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희 쪽에 광고를 주셨을 때 판매량이 조금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판매량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조금 항상 체크를 하시는 편인가요? 업체 이제 구두로 물어보는 정도? 정확하게 수량 체크는 음. 저희가 못 하잖아요. 그거는 업체 네.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근데 음. 덕분에 뭐 잘 팔렸어요, 많이 나갔어요 이런 얘기를 그래도 조금 듣고 있어서 약간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추세예요? 3년, 4년 같이 해오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광고주가 약간 계속 재집행을 하는 형태예요? 좀 신상 괜찮아요? 나올 때마다 그냥 의뢰 당연하게 네. 주시는 브랜드들이 있어가지고 오. 그래서 이제 오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럼 되게 괜찮네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거는 어쨌든 유튜브 쇼핑이 들어왔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가 막 일시적으로는 랜덤 형태로 잘 되긴 하는데 네네. 그 장기적으로 되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하거든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하는 데들이랑 새로 들어오는 데들 굳이 비율로 저는 생각을 해보면 10개라고 하면 한 3, 4개는 다 장기적으로 해갖고 오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업체 브랜드 대표님들의 만족도도 있잖아요. 딱 있죠, 이게 있죠. 나갔을 때, 오, 내 마음에 들어. 아. 그래야 이제 또 광고를 주시는 건데, 저희는 가족 캠핑이고 애가 있다 보니까 네. 애가 잠깐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네. 매트 같은 데서 막 뛴다든지. 네네. 근데 그런 장면을 같이 찍었을 때,
업체 이제 대표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다들 네. 누군가의 엄마고 아빠고 하시니까 그런 장면들 들어가고 전체적인 거 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만족도가 조금 높으셔서 아 나는 여기다가 또 의뢰하고 싶어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전에 아. 들었을 때. 그래서 경각 캠핑이에요? 그렇죠. 예. 경이로운 가족인 거죠. 캠핑이 두 네. 가지 영상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이제 여성분이 나와서 캠핑을 주도해가지고 우중 캠핑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은 제가 그쵸. 느꼈을 때 자극적이긴 해요. 네네. 썸네일이나 그런 거 보면은. 왜냐하면 노출 클릭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 채널일수록 그 자막이 있더라고요. 자막이 한 60개 넘는 네. 채널도 봤는데 그렇죠. 그럼 당연히 채널이 빨리 크겠죠.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여기다가 광고를 했을 때 국내 타겟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 비율이 15%까지 떨어지거든요. 아. 그럼 뭐 조회수가 뭐 100만 나왔을 때 한국애한테 이제 15%밖에 안 간다는 뜻이죠. 근데 두 분은 어쨌든 국내 타겟 위주로 하고 자막 맞아요. 같은 거 안 넣으시죠. 아, 해외 자막. 해외 자막은 없어요. 네. 그런 변화가 느껴지기는 했었어요. 예전에 뭐 2, 3년 전만 해도 그냥 뭐 구독자 수 대비 네. 뭐 이런 걸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캡처를 해서 보내달래요. 그 어, 구독자 층이 어떻게 되는지. 연령대요? 해외 비율, 네. 국내 비율 그거 네. 나오게 하나, 네. 그 다음에 연령대 하나, 네. 남녀 성 비율로 하나. 아예 타겟 페이지를 네. 보내달라고 네.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말씀하셨던 게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구독자는 많은데 국내 구독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니까. 그다음에 20대보다는 아무래도 40대가 구매를 더 잘 하시는 나이니까 맞아요. 40대가 많은 걸 또 좋아하시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분의 이 채널 같은 경우는 메인 타겟이 약간 중장년층 남성분들이에요? 네, 40, 50대가 딱이에요.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 네. 메인 타겟이군요. 그리고 다른 캠핑 채널들보다도 여성의 비율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가족적인 부분 예, 때문에 가족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같이 하니까 네. 여성의 비율이 다른 타 채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는 이제 여자분들이 구매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남편이랑 네. 같이 뭔가를 소비할 때 제가 훨씬 더 많이 네. 사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희 네.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구매 이제 빈도가 더 높지 않은 건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캠핑 채널을 떠나서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런 아이돌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약간 여성 중심으로 잡고 가거든요. 아, 예전에 다이어TV에 있을 때도 보면은 항상 여성분들이 충성도나 구매력이 좀 높긴 해요. 근데 약간 이제 중장년층으로 가면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한데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했을 때 중장년층 대상으로 보시면은 그런 팬분들께서 응원봉을 막 하나 사는 경우가 아니고 막 두세 개 사시는 분도 그쵸. 있거든요. 그만큼 뭔가 팬심에서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구매력이나 이런 부분도 여성이 더 강하지 않나라는 거 추정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전에 또 네. 이렇게 저희 도움을 좀 주셨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라고 해주셨던 걸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리뷰를 주로는 하지만 네. 그래도 간간히 또 브이로그도 네. 하고 뭐 아니면 리뷰 안에다가 점점 더 자연스러운 리뷰를 네. 색깔을 입히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댓글로 네. 이제 뭐 리뷰 너무너무 잘 보고 있는데 한 번쯤 브이로그 다시 또 우리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뭐 이런 말들도 생겨요. 기다리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그거 너무 뿌듯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어. 브이로그를 근데 제가 봐도 뭔가 이렇게 화목한 느낌은 있어요. 뭔가 엄청. 뭐 영상에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두 분한테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되게 사이가 엄청 좋아 보이셔서 실제로는 엄청 싸우고 네. 똑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애틋해 보이세요, 두 분. 아닌가요? 저 빨간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이도 또 귀여우니까 네. 가족 단위의 캠핑을 즐겨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조금 여성 네네. 분들을 위주로 아니면은 또 한 가지 부류는 그냥 완전 이렇게 자연을 담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류캠프님 예. 네. 그분이 뭔가 이렇게 화질도 끝내주는데 소리도 뭔가 엄청 네. 네, 그래서 너무 잘하시죠. 그쵸 네. 류캠프님 네. 예전에 저희한테 자연을 조금 더 많이 담아보셔라 막 이런 맞아요.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요즘에는 조금 더 네, 신경 맞아요. 써서 담고 있긴 해요. 한두 장면이라도. 그쵸 요새는 그냥 브이로그에서도 이런 서울 야경이나 아니면 뭐 이런 태원 가면 그 남산 있잖아요. 그런데 배경으로 찍거나 한강으로 넣어가지고 전환 장면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걸 이제
강민경님이 먼저 주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분은 드론도 어. 띄우시던데요. 어. 보니까. 아, 서울에서 브이로그뿐만 아니라 그냥 캠핑도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뷰 형태가 있고 네네네. 브이로그 형태가 있으면 브이로그에서는 자연을 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건 하거든요. 어쨌든 캠핑 제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자기가 캠핑을 못 가니까 캠핑의 이런 화면들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TV로 볼 확률이 높아요. 예. 왜냐면 이게 몰입감을 위해서 조그만 화면보다는 TV로 봐야 확 들어오는 느낌도 있고 네네. 혼자 적적할 때 막 이렇게 TV 틀어놓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 같은 걸 보니까 점점 이제 TV로 보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TV를 통해서 넷플릭스 보는 비율이 한 11%고 그리고 유튜브가 12%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두 분도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TV로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떨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TV 비율 유튜브 스튜디오에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두 분 거 최근에 보셨어요? 저희 최근에는 못 봤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오른 걸로 음.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서 기기 유형을 보면 TV 비율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어떤 영상에 따라 또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쵸, 이게 단순히 만약에 제품 리뷰면은 TV로 보는 비율이 적을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냥 핸드폰으로 봐도 정보만 네네. 들어오면 되니까요. 근데 아마 브이로그 이런 형태나 자연을 점점 담아주시면 TV로 보는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중장년층도 TV로 많이 봐요. 그리고 TV로 보면 좋은 이유가 TV로 봤을 때 배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TV 기기 자체에서 배속이 안 돼요. 좋네요. 그 말은 즉슨 사람들이 2배속으로 못 보니까 그렇죠. 강제로 1배속으로 보잖아요. 길어지는 거네. 네, 그러면 이제 시청 시간이 길어지면서 채널 노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TV로 볼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죠. 카메라 사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카메라를 사고 이제 저희도 4K로 찍고 싶어가지고 저도 네. TV로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TV로 네. 봤을 때 좋은 채널이 있고 네. TV로 보기에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채널이 있고 근데 저희는 좀 떨어지는 채널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4K로 찍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용량의 문제가 생기고 나름의 또 어려움이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적용을 못했어요. 카메라랑 뭐를 바꿨는데 네. 그게 다 받침이 돼주려면 또 네. 컴퓨터를 또 다 바꿔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을 많이 접목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네. 완벽하게 그걸 다 아직은 못했다. 네. 고화질로 찍어야 되는 영상도. 카테고리가 있고 네네네. 그렇지 않은 카테고리가 있긴 하죠. 그래서 사실 웹예능 같은 경우는 뭐 오즈모 포켓 3로 해도 되는데 네. 캠핑은 고화질이면 고화질일수록 더 네. 좋은 것 같고 캠핑지님 약간 도와드렸을 때 캠핑지님 영상이 뭔가 끝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을 때는 이제 시네마 카메라로 담아가지고 완전 네네. 영화같이 만드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당시에 보니까 캠핑지님 팬분들이 캠핑지님 영상을 본다고 할 때 이렇게 TV로 보고서 인스타 스토리로 항상 태그를 걸더라고요. 그게 한 3년 전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이게 계속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마커스 브라운이라고 아세요? 예전에 한번 네. 얘기하신 것 네. 같은데. 그 전 세계 테크 카테고리 네. 1등인 네. 그분이 MKBHD거든요. 별명이요. 그러니까 뒤에 HD가 붙어요. 그 이유가 그분이 한 2007년인가부터 유튜브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이 고화질을 지향한다라고 해서 HD라고 자기가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MKB 4K라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농담을 하는데 그렇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테크 카테고리도 다 똑같거든요. 아이폰이나 갤럭시로 모두가 다 리뷰를 하잖아요.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카테고리에서 차별점을 줄 수 있는 거가 이 고화질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은 아예 고화질로 간 거거든요. 맞네요. 네, 그래서 그분은 영상 스튜디오 영상 보면은 막 로봇팔도 있어요. 그래서 로봇팔이 막 이상하게 찍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인터뷰를 보니까 로봇팔 한 이유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찍는 거를 따라하니까 로봇팔을 해가지고 아예 찍을 수 없는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대단하다.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차별점을 계속 주기 위해서 배경 색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은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광고주 입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오즈모 포켓 3로 제품을 녹여주는 것보다 이 영화 카메라 같은 걸로 제품을 그쵸. 녹여주면 맞아요. 당연히 광고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리뷰할 때 이제 차별화 네. 하는 거를 이제 와이프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다른 정말 리뷰만을 잘하는 저희가 볼 땐 머신 같은 네. 그런 잘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네. 그분들하고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부부가 하다 보니까 여자가 보는 점, 남자가 보는 점, 시각을 다르게 해서 담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뭐 제품에 대한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숙지는 하지만 네. 그 제품에 대한 느낌을 네. 서로 먼저 공유를 막 해놓지 않아요. 텐트를 만약에 리뷰를 하면 하루라도 먼저 그날 사용을 해요. 네. 그리고 다음날에 일어나서 카메라 켜고 즉석에서 다 서로 이제 뭐 아쉬운 점, 네. 정말 써봤더니 장점 이런 네.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차별화가 되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자꾸 와이프가 많이 생각을 해주죠. 그래서 기획할 때 조금 더 신경 쓰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정할 때 요즘에는 이제 색감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편집할 때 조금 더 신경 쓰고 해서 좀 오래 걸리고 있어요. 한 편 한 편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요새. 힘찬님을 만난 이후로 오래 걸리고 있어요. 유튜브는 원래 힘든 거다 막 어. 하셔가지고. 아니, 유튜버는 원래 힘든 거다라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빡세시지 않습니까? 예, 요새 많이 빡세요. 그래도 업로드 주기가 거의 3일에 한 번 이런 느낌이던데. 네, 그럴 때도 있고 길어질 때는 한 7, 8일 네. 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리뷰를 하실 때 이런 단점도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쉬운 점. 약간 그거를- 개선점 네, 이런 거. 그러고 이제는 거기 업체하고 얘기를 사전 조율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리죠. 저희는 네. 아쉬운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단점 얘기를 섣불리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텐트가 됐든 뭐가 됐든 용품을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게 막 네. 개발해가지고 음.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이건 이래서 별로고요. 이건 여기가 조금 아쉽고요. 막 지적을 해대면 이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 그쵸. 좀 그렇잖아요. 거기다 그분들은 제품을 홍보하려고 저희한테 그쵸. 주신 건데 그런 분들이 보실 영상이다 대고 막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는 이유가 계속 개선을 하시잖아요. 네. 개선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그리고 음, 결정적으로 그 음. 제품들이 정말 그분이 뭐 때문에 안 좋게 만든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이건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안 좋은 단점이에요가 아니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모든 단점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그쵸. 단점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를 알고 구매하시라고. 요런 음. 장점이 뭐 텐트 같은 경우는 커지면 커질수록 피칭하기는 어려워요. 작은 거는 쉽지만 네. 그런 거 알고 구매하셔야 되니까 음. 그냥 그런 식으로 단점을 짚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또 서로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쉬운 점을 와이프가 얘기를 한 점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쪽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수용하시고 이 제품을 다시 한번 재생산을 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걸 다 반영해서 보완하겠다 얘기를 따로 하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영상이 업로드 되기 전이고요. 네. 업체에서만 보셨는데 저희가 얘기한 아쉬운 점을 다음번에 다 개선하겠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그냥 조금씩은 얘기하는 게 서로한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렇긴 하네요. 어쨌든 업체가 결과적으로 광고주잖아요. 네네. 네. 광고주분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게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네네. 그걸 개선하는 형태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느낀 거는 특히 예전에 유튜브 초창기 때 뭐 이런 테크 카테고리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어떤 분들 보면은 다 좋대요. 그렇죠. 장점만 있고 단점 없고 다 좋다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몇몇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쉬운 점도 같이 얘기를 네네네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핸드폰 살 때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신뢰도가 높지 다 좋다고 하면은 뭐 사실- 그래.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초창기에는 아쉬운 점이라는 게 있기는 있었는데 선뜻 표현을 잘 못했던 초창기가 있다라고 하면 점점 그걸 조금씩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네. 그 시각만큼은 또 구독자분들 시각에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절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좀 더 서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저희와 구독자와 그다음 업체 네. 세 곳이 다 좋게끔 계속해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업이시잖아요. 네, 전업이시면은 이게 시청자가 결과적으로 소비자고 업체가 이제 광고주고 그렇죠, 그럼 이게 약간 이 삼각형이 잘 맞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일예로 얼마 전에 마음고생도 저희도 좀 했는데 네. 너무 괜찮은 가성비의 제품이 나왔었어요. 그게 예약 판매였거든요. 네. 샘플로 저희는 이제 리뷰를 했어요. 네. 근데 생산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 지연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 좀 쌓이셨었는데 구매자들이 네. 그게 넘어왔는데 전체는 아닌데 일부분이 도장 불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섞여 버렸던 거예요. 네. 그걸 받으셨던 분은 빵 터진 거죠. 네. 그쪽에다가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우리 쪽에다가도 네. 이게 올라온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쵸. 대표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끝까지 다 해결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 약속 믿고 저희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고 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을 하신단다. 네. 저희가 통화했고 다 확인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우리도 주시하겠다라고 네. 다 공표했죠. 이런 사례에서 항상 느끼는 거는 일단 커머스가 위험한 이유는 뭐 공구도 마찬가지죠. 제품에 이슈가 생기면은 채널까지 와가지고 아, 같이 터지거든요. 네. 그런 사례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일단 두 분 채널이 다른 점은 아예 이 광고주랑 거의 직검하시는 형태 아니에요? 네, 맞아요. 광고주한테도 직접 영업을 하시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쵸. 저는 사람 상대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먼저 이메일을 정중히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박람회 이런 데 가서 네. 이제 명함 드리면서 인사를 하고 네. 연락을 하게 되는데 많은 유튜버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피드백이 없으면 어떡하지?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네. 야구 타자가 네. 10개의 공이 들어와서 3개 치면 3할 타자. 네. 엄청난 타율이다. 뭐 이러는데 네. 저도 100개 뿌렸는데 30군데만 들어와도 엄청난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뭐 최근 얘기고요. 네. 진짜 처음에는 네. 저희가 구독자 수가 작으니까 네. 저희를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고카푸드 가고 하는데 저희를 알려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런 사람인데 여기 좀 찍겠다 네, 뭐 네. 이런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명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명함을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명함을 드렸어요. 그쵸. 저희 네. 뭐 이런 채널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게 네. 있고 없고가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연락을 취하고 싶은데 연락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연락처까지 다 포함된 거를 드리면서 저희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럼- 저희를 알리기 위해서. 그럼 이 고카프라는 오프라인 박람회장에 가서 아예 네네네. 직접 처음부터 영업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부터 많았죠. 왜냐면 그냥 이메일로 보내면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묻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죠. 아, 경과 그쵸. 캠핑? 어디야? 근데 이제 거기서는 대면이니까 네. 막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는 이렇게 해요 네. 하면서 명함 직접 드리고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같이 얘기를 나눠서 협업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케이스가 됐고 너무 큰 회사보다는 조금 더 중소- 규모가 네.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원래 약간 영업을 하셨나요? 예, 한 10년은 했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르군요. 네. 아, 이게 저도 유튜버 분들이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좀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뭐 메일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일단 네네네. 메일에 약간 이런 맞아요.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많죠. 네네네. 그래서 뭐 광고 제안 메일을 보내면 할게요. 어떻게 네네네. 하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단건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더라도 유튜브가 TV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네네. TV도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게 콘텐츠고 거기에 광고를 붙여야 되니까 광고 영업이 있거든요. 네네네. CJENM 구조가 콘텐츠 제작진이 있고 이제 영업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 동기가 CJENM일 때 100명인데 광고 영업 동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한 20-30명 정도. 아, PD분들도 한 20명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계속 이제 프로그램에 붙여야 되니까 유튜버분들도 똑같거든요. 이제 영업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메일도 네네네. 보내봐야 되고 제 채널에 자기소개서도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도 없고 하니까 영업이 안 되고 계속 이제 광고를 들어오는 구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광고주는 한정돼 있고 크리에이터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광고를 기다리기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음. 조회수가 안 나오면 광고 안 들어오죠. 그럼 두 분은 이제 영업하시는 게 직접 오프라인에 찾아가거나 네. 또 메일 보내시거나 네. 그거 말고 또 뭐 어떤 거 하세요? 영상에다가 이제 비즈니스 이메일 이제 네. 표기를 하니까 그런 경우에도 바로바로 대신 빠른 시간 안에 답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조건으로 와도 답장을 쓰죠. 아, 역제안 하시는군요. 예, 이래 이래서 소요 비용이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들어간다. 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더라도 어. 추후에라도 생각 있으면 연락 달라는 의미에서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캠핑장을 가고 텐트다 그러면 엄청 크기 때문에 두 사이트를 예약을 해야 되고 네.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그다음 편집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이 이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예산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 거절하시는 메일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거절 아닌 거절과 추후에 저희하고 만약에 정말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 네, 이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네. 이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들어온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어요. 역시 영업을 하시니까 다르긴 하네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네. 지인 소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랑 오. 같이 해보신 광고주 분들이 여기 채널 괜찮아 한번 맞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다 좁고 서로 다 오. 많이 아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소개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한 편 한 편 열심히 찍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물. 그러니까 진짜 진심을 담아서. 네. 네. 아, 광고주가 광고주를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끼리도 서로 다 아시니까. 캠핑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네. 일반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작은 카테고리잖아요. 네. 근데 그 작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이게 제조사로만 따지면 판매사나 더 작잖아요. 네. 그분들은 다 서로가 서로를 많이들 아세요. 우리 여기 유튜버랑 해보니까 괜찮았어. 한번 해봐. 뭐 이게 그리고 거기 B야. 다 다 그 소문 소문도 쫙 다 나요. 나요. 아, 약간 비즈니스를 잘못하면 소문이 쫙 나요? 네. 저기가 없어. 아, 뭐가 없어. 약간 비즈니스 매너가 네.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하다못해 유튜버들도 서로 그런 건 살짝 공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 광고주 네. 진상이야 뭐 이런 거. 거긴 진상이야. 아니면 거긴 너무 저기 뭐해. 뭐 네.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네. 거기도 다 있으시더라고요. 아, 광고주분들 사이에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일을 피곤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유튜버 분들이랑은 광고가 조금 끊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저는 그래서 더 이메일로 처음에 연결이 됐어도 네. 저는 컨택이 한번 이메일로 됐다라고 네. 하면 저라면 바로 다음날 전화를 해요. 먼저. 어... 연락처 알려달라고 해서 이제 뭐 답장이 왔다라는 건 저희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전화를 먼저 해서 저 경각 캠핑에 누구입니다. 담당자 되시는 분이시죠. 인사를 먼저 한번 드리려고 전화를 했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전화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글로 다 표현을 해도 물론 다 되지만 아, 그쵸. 글로 다 표현하는 건 내가 억양이 올라갔는지 네. 내려갔는지 웃음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오해를 없게 만드는 것도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유선 통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되게 별거 아닌 가벼운 걸로도 네. 전화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이런 것도 막 세세하게 물어보고 그래요. 어떤 거예요? 네, 이제 제품 쓰다가 뭐 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이게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건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촬영하다가 막 바로바로 전화하거든요. 네, 아, 저는 광고주한테요? 그런 예, 스타일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특이하네요. 이제 이거를 설명을 잘못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알고 설명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네. 전화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네. 이쪽에서 자주 하다 보니까 반대로 대표님들이 전화를 자주 하는 엄청 거예요. 많이 하세요. 이게 대행사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오. 그리고 오히려 가격을 물어보실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거 얼마에 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 사전에요? 네. 오, 대박이네요. 가격 같은 것도 물어보시고 아니면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캠핑용품이 아니고 다른 캠핑용품을 이제 네.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네.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캠핑용품 팔려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뭐 설명해줘야 돼요?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이제는 오랫동안 같이 해오면서 친해진 곳 같은 경우는 캠핑용품 라인업을 더 확장을 하시면서 네. 같이 참여를 좀 해달라. 근데 이제 저희는 아직은 그게 부담스럽고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볍게 어느 정도 여기는 뭐 벤틸레이션을 이렇게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거는 조금씩 하고 있어요. 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만 딱 정해지고 네.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창문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지퍼가 뭐 어떻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수정한 단계에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요청하시는 마치 저희가 브랜드가 테스터가 네, 되는 네. 것처럼. 제품 나오기 전에. 네. 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제품이 나오면 광고로 이렇게 연결. 주시죠. 주시죠. 근데 그거- 바란 건 아니었는데 주세요. 그것도 좋네요. 웬만하면 첫 번째로 주시죠. 진짜 신기하네요. 오. 근데 그리고- 또 재밌어요. 아. 이제 제품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거 조금 개선돼서 나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미리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 재밌어요. 아, 하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행사 에이전시 분들이 연락을 해주시는 경우도 이제 많이 늘었어요. 네. 거기랑 커뮤니케이션 이메일을 왔다 갔다 할 때 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저만의 폼으로 이제 마땅히 어느 정도 해서 보냈는데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체계화가 된 거죠. 힘차님이 이제 네. 이런 이렇게 딱딱 나눠서 네.
이렇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한 거를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해서 딱 보내면 거기서 이렇게 보내준 데가 별로 없었다. 아, 이제 경각 캠핑에 자기소개서가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뭐 네. 체결된 경우가 많지는 아직은 네. 않은데 각 금액이라는 여러 가지 때문에 네. 근데도 좋은 피드백이 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경각 캠핑이랑 꼭 하고 싶다. 네. 이거 너무 좋게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작년에 만든 채널 자기소개서는 네. 계속 쓰고 계세요? 네, 쓰고 있어요. 그럼 또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못하고 오늘 좀 만들고 갈까요? 좋죠. 저한테 끝나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작년 버전에서 소개서에 레퍼런스 업데이트 하셨어요? 그걸 최근에- 못했어요. 최근에 해야 못했어요.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따로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먼저 지금 첨부 파일로 보내드리는 거는 네. 작년에 만든 거다. 네. 이거는 양해를 바란다. 네. 하면서 약간의 제가 코멘트를 따로 밑에다 좀 네. 썼죠. 아,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분기마다 업데이트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분기마다. 1분기, 2분기, 음. 3분기. 그래서 뭐 다이아TV나 이런 쪽은 다 그렇게 분기마다 업데이트 하긴 하죠. 네네네. 그리고 제가 약간 계속 궁금했던 게 두 분이 제품 리뷰로 가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제품을 리뷰했을 때 캠핑은 제품 종류가 많으니까 뭐 제품별로 조회수가 좀 차이가 있나요? 주력 제품들 이런 게 있으신지 채널에서. 보통 제일 많이 찾으시고 쉽게 구매하시는 게 테이블 의자거든요. 네. 근데 그쪽이 아무래도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요. 기본적으로 어.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나 캠핑 가야지 하면은 그쵸. 이제 테이블 의자. 아, 꼭 캠핑을 아니더라도 야외에서 잠깐 캠크닉을 하더라도 네. 테이블 의자는 필요한 거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필요도에 따라서 조금 이제 이건 없어도 돼. 파워뱅크 같은 네. 거는 노지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찾으시는 거라서 일반 캠퍼분들은 그렇게까지 필요한 용품이 아니다 맞아요. 보니까 조회수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그리고 없고. 파워뱅크 얘기해서 그런데 파워뱅크는 또 비싸니까. 아, 그쵸. 그래서 살까 말까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네. 그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작년에 했었던 네. 여러 파워뱅크 중에서 네. 한 회사하고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10만 조회가 나오고 막. 오, 엄청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는 근데 썸네일 때문에 궁금해서 들어와서 보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는 하는데 있는데, 썸네일에다가 이제 무제한 전기 쓰는 법이라고 네. 했거든요. 아, 딱 그 예, 예, 시선을 그래서, 끌게 하셨네요. 예,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신 것 그리고 같은데. 내용에서는 직접 몸으로 다 보여주는 거. 네.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은 뭐 설명하고 간단하게 네. 몇 개만 꽂아서 보여주고 이랬을 때 저희는 모든 걸 다 보여드렸어요. 몸으로. 그리고 최근에도 파워뱅크를 저희가 1박 2일 동안 그거로만 캠핑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뭐 추울 때 페니터를 쓴다든지 아니면 네. 전기장판을 쓰는데 그거를 잠깐 꽂고 한번 이 정도 전기가 쓰네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걸로 다음 날까지 진짜 24시간을 싹 다 쓰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 막 뭐 몇 와트시가 돼서 어쩌고저쩌고 네. 이거보다는 네. 그거를 다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그걸 그대로 보여드리니까 뭐 용어를 몰라도 되고 네. 저 정도면 3인 가족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네. 그럼 나는 뭐 여기에 나오는 수치보다 좀 낮은 걸 사도 되겠네. 네. 높은 걸 사도 되겠네. 아니면 딱 저거가 우리한테 딱 맞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를 기획을 이렇게 또 해주죠. 그래서 네. 그 영상의 댓글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오, 맞아요. 그 네.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아, 그럼 리뷰 지금 방식 같은 경우는 아예 다 보여주시는군요, 그냥. 그리고 체험을 그래서 아까 전에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고 네. 나서 저희 찐 느낌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예전에 올리버 쌤이라고 아세요? 올리버 쌤? 미국 분. 네, 영어 알려주시면서 네네. 육아하시는 분이 딸이 있는데 따님이 이제 그 유치원에 갈 때 도시락 싸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마트랑 집이랑 엄청 멀대요. 네. 그래서 한 번 살 때 많이 사야 되는데 이 보관통 있잖아요. 락앤락 같은 그거 네네. 그거 광고였는데 광고 제품에 깻잎을 보관하고 그냥 일반 제품에 깻잎을 보관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렇게 깻잎을 흔들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 제품에서 깻잎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구매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나서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분도 밑에 이제 주문량이 생산량을 못 따라갑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전 리뷰도 말씀하신 대로 아예 체험을 해서 뭔가 이렇게 비포 애프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신뢰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와이프가 최근에 더 기획을 해주고 있고 하는 게 예전 우리가 하던 리뷰도 좋기는 한데 네, 우리 스스로도 덜 즐겁다. 네, 그리고 좀 더 구독자 시점으로 들어가자 네. 해서 그 방향도 지금 또 바꾸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매트 같은 걸 설명을 하면 보통 이게 공기 주입 방법은 어떻게 하고요, 사이즈는 어떻고요, 막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 할 때는 저희도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왔네 네. 하면서 신기해하면서 그 리뷰를 했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지루한 거예요. 저희가 하면서도. 그쵸. 다 똑같으니까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매트 위에다가 차를 이제 얹어. 아, 그거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최초로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튼튼한지 네. 막 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거네요. 완전 그 계란 아, 매트 맞아요, 맞아요. 유행할 때 계란 까가지고 아니, 이렇게. 거기서 너무 자부심이 있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사실은 네. 내하중이 훨씬 높은데 네. 그러니까 300kg 되는 걸로 이렇게 안전빵으로 네. 그걸 적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차로 음. 밟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밟으래요. 그래서 오. 카니발로 그냥 냅다 밟았죠. 네. 또 그 이후로 차로 밟는 영상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이게 뭔가 재미도 있고 네. 정보도 네.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거를 촬영을 해야 저희도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파워뱅크도 뭐 24시간 실제로 써보자라고 기획을 한 게 그렇게 해야 저희도 재밌고 이 파워뱅크 용량은 몇이고요, 뭐 인버터는 몇이고요, 막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그쵸. 왜냐면 다 똑같이 그냥 이 제품 스펙 읽고 네. 그냥 이거 뭐 방법 설명하다 보면은 누가 그 제품 리뷰했는지 네. 기억이 안 남고 그냥 제품만 머리에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팬덤으로 연결 안 될 테고. 근데 가끔 속상한 건 지금 차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네. 아 이거 내가 처음 밟았는데 네. 했는데 너무 많이 그쵸. 저희보다 구독자 수 훨씬 많은 분들도 다 밟은 거예요. 그쵸. 그 후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처음에 약간 이게 어쨌든 채널별로 노출도도 다르고 네. 기본 팬덤이 좀 다르니까. 근데 저는 저런 네. 거보다 그냥 하는 저희가 재밌어야 된다는 네. 게 조금 우선이거든요. 그쵸. 왜냐면 저 처음 시작할 때 캠핑이 재밌어서 시작했고 네. 유튜브가 재밌어서 음. 하던 일 다 버리고 유튜브만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일이 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주말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비율을 조회수를 위한 영상 아니면 네. 광고 받아서 한 영상을 한 7, 8을 네. 놓고 우리끼리 재밌어서 하는 네. 거를 좀 계속 해나가자 해서 그거를 한 2, 3 정도 비율로 놓고요. 네. 그리고 캠핑을 가도 1박 2일로는 절대 안 가요. 네 맞아요. 2박 어. 3일로 가가지고 아마 하루 정도는 촬영하고 하루는 놀던지 그쵸. 아니면 낮 시간에는 촬영하되 밤에는 우리 놀자 해서 노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요. 네. 어. 그래서 부부싸움을 얼마 전에 했더라도 네. 아니면 부부싸움을 안 해도 이제 집에서만 오래 있으면 또 침울하게 이렇게 그쵸. 있다가 나가면 일단 둘이서 되게 화내줘요. 두 분이 그리고- 진짜 캠핑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희는 좀 나가야 되는 역마세. 스타일들이라서 그리고 나가서 저희끼리만 있어도 재밌지만 네. 나가면 항상 뭐 지인분들 막 네. 이렇게 새로운 분들도 같이 뭐 아니면은 캠핑 행사 같은 거 하면서 같이 캠핑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재밌거든요. 근데 진짜 만약에 1박 2일로 가셔가지고 캠핑 이런 영상을 찍은 느낌으로 가면 완전 출근 퇴근 이런 느낌이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초반에 이런 브이로그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계속 카메라를 켜놔야 되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네.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근데 나중에 또 조회수도 안 나와. 그쵸. 그럼 더 이제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쵸. 그러다 보면 더 이제 안 하게 되고. 네. 근데 그런 고민은 있으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리뷰 쪽으로 가면은 유튜브에서 캠핑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그 대리로 만족하려고 자연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채널 이런 구독자 수 크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리뷰 쪽으로 가시면은 채널 구독자 성장이 좀 정체되시는 느낌이 들 텐데 고민은 없으세요? 그래서 브이로그 쪽으로 다시 가보려고도 했거든요. 네. 근데 브이로그를 몇 편 찍고 나서 느낀 게 네. 유튜브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그쵸. 힘들어가지고 진짜 못하겠다 해서 남편한테 이렇게 할 거면 나 그냥 유튜브 그만둬야 되겠다. 못하겠다 해서 네. 방향을 다시 또 막 틀었어요. 대신에 뭐 리뷰 네. 이렇게 가지는 않고요. 네. 리뷰 그다음에 리뷰 아닌 거 네. 그걸 계속 집어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벤트 같은 거 있을 때 눈이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 브이로그 한 네, 편씩 찍죠. 찍자. 네. 그럴 때 조금씩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오히려 재밌을 것 같다. 네. 그 정도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절충을 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상황을 잘 모르고 말씀드린 네네네네.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이게 유튜브는 결과적으로 그냥 채널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봐야 될 것 네네네.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브이로그를 가셔가지고 너무 이게 하기가 조금 어렵고 하면은 지속이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리뷰를 통해서 신뢰도를 쌓으시면서 광고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이게 구독자 수는 결과적으로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구독자 수보다는 중요한 건 이 평균 조회수와 함께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냐 없냐 같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은 약간 이런 형태로 계속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네.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네, 광고가 많이 줄었어. 네, 연락이 맞아요. 조금- 안 와.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조회수가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떨어졌다 보니까 네, 구글에서 이제 받는 금액이 네. 적어진 거죠. 애드센스 수익. 네, 네. 그래서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네, 저희는 그래도 강점이 처음에 얘기 나오는 것처럼 네, 오래 같이 오는 데들이 많다 보니까 네. 기본은 확보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약간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겨울이 있죠. 비수기예요. 네. 겨울이. 아무래도 캠핑을 계속 다니시다가도 겨울 되면 안 하시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뭐 눈 오고 춥고 하니까 네. 그때가 좀 비수기라서 조회수도 덜하고 제품 판매량도 달라요. 12월이 딱 넘어가면 이제 봄 되기 전까지가 이제 비수기. 그러면 그 구간 어떻게 좀 버티신다고 하셔야 되나? 그런 어떻게 겨울을 지내세요? 수익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수익적인 부분에서. 아, 네, 근데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겨울 비수기를 예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번 거를 어느 정도 생활비로 네. 감당할 음. 정도를 세이브해서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전업으로 돌리면서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일정 시간 주식을 해요. 미국 주식 요새 괜찮으신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하고. 네. 그래서 뭐 거기다 이제 좀 넣었다 뺐다 네. 이렇게 하면서 네. 네. 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야, 그쵸. 네. 그렇게 약간 네. 재테크를 그럼요, 해야죠.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달러 오를 때까지 참았다가 맞아요. 한 번에 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의도한 거는 아니었는데 유튜브를 통한 다른 쪽으로 점점 테크트리가 생기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는 강원도하고 네. 이게 조인이 돼서 제가 이제 팬미팅. 네. 행사 진행. 행사 진행을 하게 네. 된 거죠. 네. 캠핑에 관련된. 네. 그래서 5회까지 진행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그때 그걸 보시고 강원도의 다른 군의 담당자님이 따로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서 네. 내년에 우리 군에서 하면 연락을 드릴게요 하는 네.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계속 테크트리가 생기는구나 싶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면은 PPL이나 브랜디드 콘텐츠 말고도 상품들이 많이 생기죠. 네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MC로 가셨던 건 결과적으로 그냥 오프라인 행사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소개서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 네. 오프라인 행사나 캠핑 쪽은 이 브랜드 채널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네. 있기는 있는데 네. 그게 잘안 인기가 되거든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나와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제가 이게 최근에 어떤 다른 분을 만났는데 유튜브 쇼핑이나 아니면은 이런 제품 위주로 돌아가는 카테고리 있거든요. 이런 살림 카테고리요. 그런 분들은 공구가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혹시 인스타 쪽으로는 공구 안 하세요? 인스타? 이게 유튜브에 힘을 실어버리면 네. 인스타는 사진 몇 장 업로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은 아직 못 키우고 있어요. 이 유튜브에서는 공구 매출이 별로 안 나오는데 인스타는 완전 공구 플랫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살림 카테고리 분들은 대부분 인스타에서 엄청 매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말고도 다이어트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분들도 인스타에서 하면은 조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제가 들었을 때는 공구 같은 경우가 앞뒤로 누구냐 하느냐에 따라서 갈린대요, 매출이. 그리고 본인한테 혜택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만약에 했는데 잘 안 팔리면은 가끔씩 이제 제가 했을 때 팔리거나 아니면 앞에서 했던 분 같은 경우는 할인가가 뭐 10%였고 저한테 20%면 매출이 제 쪽으로 다 몰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불복 형태가 있지만 인스타에서 한번 하면 매출이 좀 괜찮기 때문에 캠핑 유튜버 분도 보니까 이 인스타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유튜브에서는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강아지 카테고리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안 하고 인스타에서 하죠. 네. 그래서 두 분도 약간 이런 인스타 쪽으로 공구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광고주분들 만나면은 저한테 하는 얘기는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 했을 때 네. 이게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 뭐 5천만 원을 드렸어요. 5천만 드렸는데 뭐 조회수가 잘 나오면 괜찮지만 네네.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그냥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공구 같은 경우는 그냥 팔린 거에 나누는 구조니까 돈을 안 주고 대행사 측도 좀 이제 공구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광고주도 좀 공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공구도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유튜브에서 공구를 많이 늘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네. 맞아요. 유튜브에서 공구하면 채널이 다 죽고 근데 예외적인 분들도 있어요.
포큐트 아세요? 포큐트? 네네네. 네, 그분이 약간 이제 공구 채널로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공구 채널이나 내고왕이랑 똑같거든요. 네네. 그냥 할인 많이 음. 그쵸. 주고 혜택 많이 줄수록 그쪽으로 몰리는 구조가 돼서 유튜브 채널을 완전 공구 채널로 갈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거는 네, 저희 채널에서 말고 그 업체 채널에서 네. 라이브 쇼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런 건 아직 안 들어보셨나요? 네. 라이브 커머스 되게 몇 년 전부터 엄청 뜬다고 했었는데 네. 캠핑 쪽은 없군요. 아직 별로 없기도 그- 하고. 네이버에 라이브 쇼핑을 들어가 보면 네. 많이 안 해요. 근데 어, 저희는 그 채널 보시는 분들이 네. 홈쇼핑 하시는 분들이시냐고 그런 질문 그 많이 정도로- 하시거든요. 아. 그쪽으로 칭찬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뭐 진짜로 뭐 라이브 쇼핑 가도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그래서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거 이렇게 볼 때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사야 되는 마음이 생긴다고. 아, 약간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일 수 네. 있겠네요. 정갈하게 설명을 네. 꼼꼼히 잘 하시는 느낌? 그런 느낌이겠네요. 예. 그럼 광고주 측에서는 뭐 이렇게 라이브 한다는 얘기 없어요? 라이브 커머스? 근데 캠핑 자체가 라이브 진행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리고 해도 본인 직원들이 그냥 대충 하세요. 아, 약간 그 직원분들이 네.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군요.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네. 네. 아, 그럼 이제 광고주 측에서 그런 니즈가 없으니까 없을 수도 있겠네요. 상품 자체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저희도 조금씩은 네. 무조건 캠핑 용품만 해야 돼라는 마음을 조금 풀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딴 쪽으로도 캠핑 와서 뭐 쓸 수 있는 가전제품도 분명히 있을 그쵸, 거고 그쵸. 뭔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하다 보면 또 나중에 또 테크트리가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받느냐가 또 중요하고 이 네. 제품군을 늘리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캠핑에서 캠핑 먹방을 주로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 음. 네네네. 그런 분들 광고 들어오는 거 보면은 푸드 제품군이 많이 들어오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좀 캠핑에서 촬영을 좀 기깔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DJI 그런 데서 아, 광고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떤 걸 미리 세팅해 놓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캠핑을 하다가 집을 지어서 이렇게 가시면은 예. 아, 맞아요. 네, 매트리스 광고 들어와요. 아, 그리고 막 세탁기 광고 이런 것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낚시나 캠핑에서 겨울 형태 많이 보이는 건 그런 거잖아요. 뭔가 시골 집을 구해서 거기서 약간 한 달 살기 이런 형태를 많이 하긴 하죠. 네네. 제품을 미리 좀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푸드 광고는 저는 항상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연락이 왔던 것들은 다 작은 푸드 회사라서 네, 조건이 먹는 거 보여만 주세요 네, 하고 제품만 제공을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뭐 평생 할게요. 거기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쵸, 아니면 비즈니스니까요. 아니면 굉장히 작은 금액. 채널 자체에서 이렇게 제품 자체가 대부분 캠핑 제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 푸드 제품군을 광고한다고 하더라도 조회수가 안 나올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제품에 관심 있는 그쵸, 사람들이 그쵸, 그쵸. 모였으니까요. 그것도 근데 시간을 계속 꾸준히 또 그런 걸 노출을 하고 해야 그게 또 나중에는 활성화된다고 생각도 네. 하고. 보니까 그 타스만? 아, 자동차. 네. 기아 자동차. 네. 그게 약간 이제 캠핑 쪽에서도 핫하고 그쵸, 떴죠. 네, 그 노마드션님이란 분 아세요? 여행 유튜버 들었던 분. 것 같은데. 그분도 이제 타스만으로 세계 여행 가기 위해서 사셨거든요. 아, 근데 약간 캠핑 이런 컨셉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잘 되시더라고요. 저에서도 임급동에 얼마 전에 가고요. 아. 그래서 이런 차박 쪽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차박. 안 그래도 올해 하려고요. 조금 해보려고 네.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 유튜버 중에 네. 그 일전에 대화 나눴던 뭐 무카 캠핑님 네네. 같은 경우는 혼다 자동차인가 거기 또 광고를 찍어주셨더라고요. 아, 그쵸. 그래야 자동차가 네. 들어오니까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낚시 유튜버 분 좀 크신 분 했었는데 그분이 뭐 오프로드에 달리는 차인데 그것도 들어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차박으로 일단 약간 확장을 하시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유튜버 분들 보면 네. 내가 저 회사에 광고를 하고 싶어 네. 그러면 내가 내돈내산으로 일단 그 회사 거 다른 걸 사요. 그러면 거기가 자연스럽게 또 연락이 오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타스만을 샀는데 타스만으로 영상이 터졌어요. 만약에 타스만 광고가 들어오면은 막 그런 거 달리거든요. 와, 브랜드 담당자 일 잘한다. 약간 야, 감 살았네 막 이렇거든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리 제품을 사는 거. 네. 근데 캠핑이랑 차박하는 분들이 나눠져 있는 것 네. 같거든요. 아, 그래서 약간 확장을 하신다면 네. 차박 영상으로 확장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리고 차박 영상일수록 보면은 그런 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바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약간 산과 네. 바다가 조화된 채널일수록 차박 영상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긴 그쵸. 하더라고요. 그리고 텐트로 갈 수 없는 기상에도 네. 그 차박은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네. 저희 와이프가 최근에 기획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네. 나중에는 여행. 네. 아, 저는 이제 원래 저희가 여행을 진짜 네.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아이 키우고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여행을 잘 못 가고 이제 네. 캠핑으로 간 건데 나중에는 여행 유튜버. 네. 그러니까 캠핑도 살짝 거기다 녹여 넣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뭐 해외- 몽골 가서 네, 해외 가서 캠핑한다든지. 캠핑하고 뭐 네. 이런 거를 조금 기획해서 해보고 네. 싶긴 해요. 물론 기존에 다른 분들이 해외 가서 캠핑하는 것도 다 하셨지만 네. 그때 가서 이제 기획을 할 때는 뭔가 저희도 조금 약간 다르게 하겠죠. 그쵸.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여성분이 있었거든요. 해외 가셨는데 네. 해외 여행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캠핑 유튜버인데 해외에서 여행 영상을 찍으시는 게 아니라 그거 거기에서 이제 캠핑할 수 있는 그쵸, 지역을 그쵸. 찾아가서 해외 여행 캠핑이랑 지금 한국에서 캠핑 어떻게 다른지 그걸 좀 약간 재미 위주로 보여주시면은 좀 잘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좀 영상이 잘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네네. 낚시도 보면은 이 유명한 국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낚시 유튜버 분들도 그런 유명한 국가로 이제 겨울에 가시는데 음. 캠핑에서 좀 유명한 나라들이 있지 않나요? 일단은 이 캠퍼 밴이라는 네. 그 쉽게 말하면 모터홈 같은 경우를 끌고 다니면서 많이 유명한 나라, 뭐 뉴질랜드, 네. 호주, 네. 미국, 캐나다 이런 네. 쪽이죠. 어... 아니면 뭐 유럽도 그렇기는 한데 네. 유럽 쪽은 어느 나라나 대부분 이제 캠핑장들이 있고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에도 그러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아, 텐트 밖은 네, 이렇게. 텐트 밖은 아.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네, 어느 네, 나라. 네,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군요. 그리고 워낙 경관이 자연이라든지 뛰어나고. 뭐 다른 뭐 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또 이제 잘 찍으셔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장비가 그렇죠, 그렇죠. 약간 장비가 결과적으로. 지금도 네. 제가 와이프한테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게 네. 드론 좀막 이래. 아, 드론 사실게요? 네, 아니, 사고 싶은데 겨울이 비수기여가지고 네. 겨울에 많이 못 벌어서 못 샀어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로 벌었던 거로 산 네. 거는 아시다시피 네. 카메라, 네. 렌즈 이런 네. 거였기 때문에 아, 드론도 이제 내려 찍는 구조니까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네. 자연에서 이렇게 찍으시면은. 네네네. 역시 이렇게 허락을 맡으셔야 되군요. 절대적이죠. 그럼 이제 장비 같은 경우도 많이 업그레이드 하시지 않았어요? 네. 원래는 어떤 거 쓰셨고 어떤 거 사셨어요? 뭐 처음에는 다들 핸드폰이죠. 그러시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찍었어요.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카메라 한 대 샀던 게 이제 그 소니의 작은 네. 카메라. 그 GV1 네. 중에 후속작 마크 2라는 거를 썼죠. 아, 그것도 이제 100만 원대여가지고 그렇죠. 저희 네. 딴에는 진짜 큰맘 비싸죠, 먹고 비싸요. 샀는데 네. 근데 작년에는 네. 진짜 한 500 가까이 들여가지고 바꿨죠. 풀프레임 카메라에다가 렌즈도 조금 괜찮은 걸로 네, 바꿨죠. 그리고 샷건도 일체감 있게 같은 브랜드 걸로 바꾸고. 와, 진짜 한 500 들으셨겠네요. 정말 500 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마이크는 수도 없이 바꿨고요. 왜요? 마이크는 수도 없이. 마이크에서 자꾸 뭐 처음에는 잡음이 들리거나 무선이 아니었어요. 유선으로 아.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네. 그게 뭐 뒤에가 조금만 뭐 문제 있으면 지직거리거나 아니면 소리가 수음이 안 된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무선으로 바꿨는데 네. 그 무선으로 처음에 바꾼 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각 회사마다 소리가 다르게 들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조금만 이게 뭐 방향이 틀어지거나 뭐가 되면 네. 또 이게 뭐 간섭을 받는다든지 맞아요, 주파수.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DJI로 네. 바꿨는데 네. 지금도 또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옛날 걸 쓰다 보니까 네. 오즈모랑 소니 거랑 할 때마다 각각 다른 거를 써요. 불편한 거죠. 근데 네. DJI 네. 마이크 2를 쓰면 얘네가 다 연결이 돼요. 하나로 끝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새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계속 사야 되고 와, 이 장비값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무시 못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럼 이전 장비는 어떻게 하세요? 이전 장비 아직까지는 갖고 있어요. 뭐 저희가 막 되게 많이 기변을 한 건 아니어가지고 네. 가지고 있고 그것도 그냥 활용해서 같이 쓰려고요. 그래서 마크 2 괴는 당근하려고 했는데 네. 최근에 와이프가 아이디어를 낸 건 네. 그걸로 그럼 사진을 찍겠다. 영상용 따로 그냥 사진용 따로 해서 사진을 따로 카메라를 써서 담아서 그걸로 그냥 인스타에 업로드를 해볼까. 그것도 괜찮죠. 네, 네. 결과적으로 약간 투자네요, 투자. 그죠, 그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노트북. 네. 카메라를 아. 바꾸고 나니까 노트북이 안 돌아가지고 노트북 바꾸고. 아, 이 편집할 때요? 네. 영상이 무거워지니까 맞아요.
예전에 갖고 있었던 노트북이 못 견디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바꿨어요. 그래서 그리고 4K 편집이 어렵잖아요. 예. 네. 어쨌든 저희는 2대가 필요하니까 또 뭐 네.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교체하고 그럼 지금 편집은 누가 하세요? 컷 편집이랑 웬만한 자막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하고 이제 그 토스를 이제 하죠. 저한테 넘기면 제가 후반 작업을 많이 네, 하고요. 후작업을 하죠. 음. 그러니까 뭐 아. 컬러 그레이딩을 맡는다든지 네. 썸네일을 한다든지 훨씬 잘해요, 저. 완전히 분업화가 돼 네. 있었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컷하는 건 저도 막 기계적으로 여기서 자르고 저기서 자르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1차 편집, 2차 편집하고 이제 제가 업로드하는 쪽으로. 아, 그래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좋네요. 예. 한국 분들은 사실 이렇게 가족이 약간 유튜브를 같이 한다 이런 개념이 좀 약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해외에서 잘된 유튜버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가족 비즈니스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주리스타라는 분도 있는데 그건 퀼트 1위거든요. 근데 130만 정도밖에 안 되긴 한데 퀼트인데 거기는 완전 다 가족이 그냥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결혼한 아. 며느리도 들어와서 같이 아. 유튜브 사업에 이렇게 조인하는. 근데 오히려 가족 비즈니스가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130만이면 할만하죠. 네. 그래서 좀 오래전에 시작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긴 한데 예전에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캠핑을 많이 가서 그쵸. 그때 조회수가 확 올랐는데 네. 캠핑이 빠지면서 조회수가 많이 내려갔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어떤 업체들은 너무 힘들다. 이대로 뭐 몇 년 가면 파산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곳들은 네, 좀 우리나라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고 네. 아주 오래된 회사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거다. 코로나 원래- 때가 네, 비정상이었다. 어느 정도 이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그때는 비정상적으로 한 번에 확 튀었던 거고 네. 그때 진입하신 회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어려운 시장 아니다. 네. 근데 라고 표현해요. 정상화 됐다고 한 상태에서 조금 불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불황이 낀 응, 거죠. 응. 그쵸. 뭔가 네네네. 이제 계속 경기도 계속 안 좋고 그쵸, 하다 그쵸, 보니까 캠핑 가기도 좀 어렵고 네. 하니까. 제일 먼저 줄이기 쉬운 게 그치. 캠핑용품하고 취미. 이제 캠핑 가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럼 두 분은 이렇게 약간 변화된 외부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세요? 코로나 때랑 지금이랑. 아, 뭐 저희는 대응하고 말 것도 없이 저희는 초창기에 할 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웠고 저희는 코로나 특수를 누리진 못했거든요. 아, 그때 맞아요. 들어가가지고. 끝날 때 들어가. 아. 저희는 그때 시작한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시작할 때도 그만둘까? 아, 네. 조금 더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 네. 그냥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잘하는 거는 존버를 잘해요. 그리고 네. 저희는 이런 불황을 네. 어떻게 타개보다는 버티는 거는 네.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그렇죠. 약간 이제 지출이랑 이런 비용 다 네. 관리하고 이제 코로나 때 들어가신 게 아니고 코로나 끝날 때 들어가셨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는 네. 저희는 거품이 끼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때 들어간 채널 중에 중단된 채널 엄청 많잖아요. 캠핑. 네, 그렇게 많아요. 알고 있어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 캠핑 카테고리에서만 네. 500개 넘게 구독을 했거든요. 그래. 근데 진짜 많이 영상이 더 이상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 너무 많이 느꼈어요. 엄청 많이 빠졌죠. 예. 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많아져야 시장이 커지는데 근데 반대로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핵심 분들만 남아가지고 예, 예. 거기서 이제 약간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근데 느낌. 오히려 최근에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게 뭐 전반적으로 캠핑에 대한 조회수가 줄어든 것도 있는데 네. 유튜브 쪽에서의 소문도 있어요. 그거를 어. 들었는데 맞나 싶은 게 네. 초기 진입하신 분들은 뭐를 내놔도 되게 잘 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막말로 표현하는 거지만 저희와 같이 네. 오래된 고인물이 좀 더 힘들어요. 그렇죠. 조회수가. 왜냐면 그냥 이게 초반에 들어간 분들이 일단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은 뭐 선점 효과 이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네. 올 초에 그런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특히 올해는 뭐 네. 새로 들어온 분을 밀어준대. 유튜브 자체에서. 네,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라기보다는 콘텐츠 빨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사람들이 어떤 약간의 이런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막 1세대 유튜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 말이 좋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2016년도에 하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채널은 죽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독자 100만인데 평균 조회수 1, 2만밖에 안 나오는 분들이 대다수죠.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여전히 조회수 잘 나오고 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신규 콘텐츠를 엄청 계속 한 거거든요. 계속하고 그리고 저는 보겸님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뭐 물질적으로 돈을 쓴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네네. 그거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팬덤한테 엄청 이렇게 베푸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관계 비즈니스 차원 돼가지고 찐팬분들이 계속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음. 계속 안정적으로 조회수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멤버십 990원이라는 약간 초등학생분들도 부담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엄청 커지니까 그게 약간 장기적인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도 숙제가 올해는 네. 멤버십 같은 거 이제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membership 하면 어떤 혜택을 주시게요? 그게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못했어요. 1단계 커피 한 잔 네. 도움 주시는 거 뭐 네.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름을 언급한다. 네.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다. 아니면 네. 영상을 우선 공개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맞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우리는 뭐를 하면 좋을까라는 게 아직도 저희는 좀 명확하게 가고 싶어서 네. 뭐 굿즈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좀 네. 진짜 혜택 같은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초창- 오픈은 못했어요. 초창기에 낸 아이디어가 이제 늘 리뷰하면서 네. 이벤트를 많이 해요. 네. 구독자분들에게 나눠주는 거를. 네. 그거 근데 안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모여요. 네. 그럼 그거를 모아서 멤버십에 있는 분들만 따로 뭔가를 진행을 따로 해볼까? 추첨해서 그분들께 드리는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것도 네. 방법인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차별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네.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멤버십을 하기 전에 모든 유튜버분들이 생각할 거는 이게 막 디즈니 플러스나 뭐 넷플릭스도 보면은 네네.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이나 뭐 9,900원 이런 거 네네네. 있잖아요. 그럼 광고 보는 뭐 그런 그쵸 그쵸. 요금제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결제를 잘 안 하거든요. 음. 사람들이.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고퀄리티 제작진들이 투여된 그런 OTT 콘텐츠도 사람들이 결제를 안 하는데 네네. 유튜브 채널에서 10,000원을 과연 결제할 수 있을까가 일단 첫 번째인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퀄리티적으로 다르잖아요. 네네. 유튜브 콘텐츠랑 넷플릭스 콘텐츠랑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뭐 찐팬이긴 하지만 그 찐팬을 형성하기 전에는 혜택이 핵심이긴 하거든요.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먼저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게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진용진님처럼 웹드라마는 스토리잖아요. 그쵸. 그 스토리를 먼저 보고 싶은 사람들은 진용진님 걸 결제할 거예요. 아, 그리고 반대로 그 돌비의 공포 라디오 이런 분 있거든요. 공포 이야기 썰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멤버십이 막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12만 원짜리도 있었는데 제가 그 12만 원짜리를 하시는 분을 한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을 왜 했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는 이제 돌비의 공포 라디오에 있는 모든 공포 이야기를 다 들었대요. 들을 게 없으니까 이제 멤버십을 결제해서 듣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토리 기반의 채널분들은 멤버십을 그렇게 약간 먼저 선공개로 하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정보성인 것도 다르긴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리딩방 이런 경우도 있긴 할 테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혜택을 주셔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연예인분이 있었거든요. 연예인분도 구독자 수가 5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별로 안 컸었던 분인데 그분은 한 달에 엄청 수익이 높았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한 달마다 굿즈를 제작해서 주세요. 그래서 뭐 1월은 새해니까 달력 아니면 뭐 12월은 추우니까 담요. 근데 이제 팬분들한테는 그게 한정판 초굿즈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멤버십 비용이 뭐 6만 원이라고 했을 때 6만 원씩 계속 들어오면 거기서 한 30~40%로 이제 그쵸. 제조비로 나가는 구조겠죠. 그래서 그러면 단계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건? 예, 하나만 있는 거죠. 근데 명확한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그쵸. 팬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구독을 하는 거고 날마다 그냥 한정판 받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런 구조도 괜찮을 거거든요. 이게 리뷰 상품이 많이 남으면은 월 1회 랜덤 추천하겠다. 네네.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럼 멤버십 비용으로도 조금씩 하는 건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요새는 멤버십을 너무 많이 하시고 혜택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혜택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제품별로 비용이 다르니까 각 단가가 그쵸, 그쵸. 그걸 잘 짜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어차피 남은 캠핑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중고로 파시는 것보다 오히려 팬덤 분들한테 만나서 얘기하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나눠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 이렇게 또 다른 유튜버 분들이 여러 분들이 모여서 네. 당근보다 훨씬 싸게 플리마켓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네. 하셨더라고요. 아예 이제 캠핑 유튜버 분들이 모여서 예, 네. 큰 장소 하나 섭외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서로 자기가 가져온 캠핑 용품들을 쫙 깔고 네. 이제 당근보다 훨씬 저렴하게. 괜찮네요. 그럼 팬분들도 와서 이제 어차피 그쵸, 사야 그쵸, 되니까요. 그쵸. 응. 그리고 캠핑은 또 중고로 시작하는 게 약간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네.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누가 이렇게 쓰셨던 거야. 네. 이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분도 팬미팅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작년에 구독자랑 같이 캠핑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 네. 그거는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실제로 만나서 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도 들어보고 네. 하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요. 아, 몇 분이 오셨어요? 저희는 뭐 한 5~6팀? 네. 네. 그러니까 다 가족분들이랑 오시니까 전체 인원은
명은 더 많기는 했는데 네. 근데 그분들이랑 다 같이 화로대 중앙에 놓고 불멍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만 모집을 하자 해가지고 네. 진짜 소규모로 했는데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신경 쓰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굿즈도 다 만들어서 네. 드리고 캠핑용품도 인원수대로 진짜 다 준비해가지고 다 드렸어요. 원래 사전에 저희가 다른 유튜버 분들이 크게 하는 행사에 스텝으로도 많이 참여를 해봤거든요. 네네. 100팀, 네. 50팀 막 이렇게 크게 하는 걸 다 가봤는데 네. 저희는 그거가 안 맞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네. 한 명 한 명 진짜 다 대화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7팀 모집을 했었던 거고 소수 정예로 해서 하고 오시는 거 보니까 스텝 하면서 네. 웰컴 기프트를 맞아요, 받기 위해서 맞아요.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아예 공지를 했어요. 네. 웰컴 기프트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는 다 준비했어요. 저희는 실제로 이제 대화가 해보고 싶어서 그쵸. 어떤 느낌이신지 저희 영상이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선물을 하나씩 다 정말 괜찮은 걸로 다 드리고 각자 한 명씩 다 스킨십 하면서 대화하고 하니까 저희 만족도도 올라가고 네. 그분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근데 준비 얼마나 하셨어요? 준비는 뭐 한 2주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작 같은 게 좀 넉넉히 필요하잖아요. 같이 맞아요. 불멍을 하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장작 회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쵸. 야, 바로 캠핑장으로 배송이 되게끔 했는데 그 당일까지도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업체에서 날짜를 잘못 아. 알았다고 깜빡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급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당일날 불 켜기 직전에 아 그래도 하긴 했으니까. 이런 게 막 네. 계속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그리고 업체 친한 곳들은 사전에 얘기하시고 그런 것 좀 하세요. 네. 우리가 협찬할게요 하는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뭔가를 저희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받은 게 있으면 기브 앤 테이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럼 팬미팅에 협찬 안 붙었던 거예요? 안 붙었어요. 그냥 음.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걸로 하나씩 다 드린 거고. 그리고 어쨌든 협찬을 받으려면 그 제품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소규모여서 네. 나중에 더 키우면 그때 하던지. 네. 네. 그럼 참가비도 받으셨어요? 캠핑장 이용 금액하고 이용료.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요. 그냥 이용료만 네. 받으신 거군요. 저희는 남은 네. 거 1원도 없었어요. 완전 팬미팅이네. 네. 그렇죠. 쉽지 않으신 부분이 있죠.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임팩트가 컸어요, 저한테는. 그럼 올해도 하시게요?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고는 싶다 그랬는데 생각 좀 해본대요. 근데 저희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번 보셨는데 이걸 두 번, 세 번 또 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드는 저희도 네. 의아하잖아요. 그럼 왜 또 보세요? 근데 그분이 진짜 리얼로 그러신 거를 느끼겠는 게 네. 표정이랑 말투랑 뭐 말하는 습관 뭐 이런 걸로 어떤 감정에서 저 촬영을 했는지 막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도 많이 봐서 그때 무슨 대사를 했는지를 아시는.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서 그게 있거든요. 시청자당 평균 조회수? 아, 그러면 이제 영상당 반복 횟수가 나와요. 근데 지금 지표를 봤을 때 그래도 좀 높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거 보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당 평균 조회수가 예를 들어서 한 10에서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럼 아. 아이돌이나 이런 네. 아티스트 분들 보면은 10 정도 돼요. 특히 이런 뮤직 콘텐츠 있잖아요. 반복 재생하는 것. 그쵸. 15까지 가거든요. 보통 일반 유튜버 분들은 1. 몇 이 정도가 많긴 하죠. 아, 네.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더 낮을 줄 알았는데. 저도 0점 몇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이제 알람 설정 비율을 확인하세요. 알람 설정 비율 요새도. 아니 잘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요새. 디테일하게는 네. 알람 설정 비율이 결과적으로 팬덤을 나타내는 가장 가까운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팬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네. 그때 기억나시죠? 제가 막 5에서 8이 평균값이다. 예. 네. 지금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게 두 가지일 수도 있어요. 진짜 팬덤일 수도 있고 이 채널에서 제품을 샀을 때 만족도가 높으면은 알람 설정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올라올 때마다 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선물 많이 나눠주니까.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신 게 트래픽 소스에 가면은 검색어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네네. 지금 유튜브 검색 비율이 조금 높거든요. 네네. 근데 제품 때문에 높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가끔씩 구독자 이벤트가 제목에 들어가는 순간 확 올라가거든요. 약간 체리피커 같은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다행히 없거든요. 다행이다. 이게 구독자 이벤트를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그게 그냥 구독자 이벤트 키워드로 한 20%까지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 키워드로 잡아서 들어오시라고 쓴 건데 네, 근데 그것만 받고 나가니까요. 생각보다 그쵸. 그렇게 많진 않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괜찮은 거죠. 그럼 지금 봤을 때 네네. 지표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더 건강하긴 하다. 네,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네. 광고 영상마다 구독자 이벤트는 꼭 하시죠. 예, 거의. 이렇게 하는 게 저도 항상 좋긴 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가장 핵심은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느냐 싸움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캠핑 유튜버 다른 분 있었는데 그분이 여기에 캠핑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었나 봐요. 원래는 아. 됐는데 갑자기 안 되게 바뀐 사람들. 그래서 댓글창에서 싸움 난 거예요. 저기 해도 된다, 안 된다. 아, 맞아요, 저- 맞아요. 네, 그런 거 저기- 있어요. 저기 해도 된다, 안 된다로 싸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영상 100만 넘게 갔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조회수를 노리신다면 그런데 한번 가져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면 잘 되지긴 하지만 그런 건 비추드리긴 하죠. 어쨌든 댓글은 하는 게 항상 좋은데 그런 구독자 이벤트로 약간 체리피커 같은 분들은 걸러내야 되긴 하죠. 보니까 이제 약간 겨울 이후로 조금 쇼츠가 중단되신 것 어, 같아요. 네. 아, 그 쇼폼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어떤 점이 힘드세요? 가로 영상에서 따서 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고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별로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따로 네. 제작을 하려고 롱폼을 다 찍고 쇼폼을 또 찍었어요. 네. 그랬더니 롱폼은 롱폼대로 이제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 쇼폼을 뭐 한 4시간, 5시간 붙잡고 있으려니까 아,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쇼폼은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TV로 쇼폼을 보지 않잖아요. 대부분 아.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근데 약간 두 분 채널에서 궁금한 게 이 타겟이 약간 캠핑 고인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약간 캠핑 초보자분들이에요? 초보자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 같아요. 쇼폼으로 캠핑 쪽에서 잘 되는 건 꿀팁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캠핑에 밧줄 같은 거 아, 있잖아요. 맞아요. 매듭법. 네, 매듭법이 이렇게 나무 꽂아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그냥 쇼폼을 핸드폰으로 그냥 꿀팁만 찍어보세요. 그냥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건 알아야 된다 해서 뭐, 이렇게 뭐 나무 박는 것도 네. 있잖아요. 그것도 뭐 잘 박는 법이 있을 테고 묶는 거 음. 그런 것만 쇼폼으로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유튜브 쇼핑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쇼핑은 그분이 얘기해 주신 걸로 뭘 어떤 제품을 걸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거든요. 연관성 있는 걸 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 연관성이 있으면 좋지만 전혀 걸어도 상관없는 게 어. 걸려 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보면은 아. 유튜브 쇼핑을 잘 활용을 하려면 노출도가 높아야 돼요. 네. 근데 롱폼은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광고 기반으로 하시니까 예, 노출도가 높을 수는 없긴 하거든요.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쇼폼으로 하시되 이런 꿀팁류 그걸만 이제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근데 쇼폼은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런 통계 있거든요. 사람들이 특히 이런 정보성 영상을 볼 때 1.5배속을 선호한대요. 그러면은 1배속으로 찍더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1.5배속을 다 걸어야 되거든요. 속도를 쇼폼은. 그래서 꿀팁류만 아. 한번 찍어서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 네. 네. 이렇게 한번 작년을 되짚어 보면 네.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할 때 다시 저희도 리셋이 되는 것 같고 리프레시 되고 또 반성도 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좀 것 같아요. 안일하게 있다가 아, 한번 뵈면 부스터 네, 피어서 약간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뵙고 나서 얼굴이 약간 잿빛인 분들 있거든요. 아. 저희 말씀드리면 막 약간 이렇게 해서 아니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약간 더 나은 채널 방향성을 위해서 아, 그럼요. 드리는데 그러면서도 저희도 나중에는 만족해요. 네. 아, 그러면 혹시 AI 쪽으로 네. 팁을 주실 만한 건 없어요? 요즘에 제가 그쪽으로 공부를 어, 많이 맞아요. 하고 우리 로고송 넣을까 하면서 막 노래도 만들어보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해보긴 하거든요. 만약에 채널에 명확한 컨셉이 있으면 노래가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추성훈님은 결과적으로 상남자잖아요. 거기에는 BGM을 마초맨이라는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쓰시는데 아, 네, 거기 마초맨 노래 있거든요. 그게 AI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뭔가 채널에 명확한 컨셉이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노래 만드는 건 좋을 수는 있긴 하고요.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건 그거잖아요. AI랑 대화하면서 하는 아, 지석진님이 하신 그런 네, 거. 그런 것도 있고 소요님 아세요? 소요? 아니요. 브이로그 하시는 분인데 인형 등에 스마트폰 붙여가지고 인형 머리로 이제 스마트폰 가린 다음에 AI처럼 같이 놀거든요. 아. 그래서 인형 데리고 막 옷 쇼핑 가고 그래요. 조회수 엄청 잘 나오거든요. AI 데리고 나 솔캠 갈까?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두 분의 이제 티키타카가 좀 들어가면 더 좋긴 하죠. 그러니까 테크 유튜버 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약간 그런 컨셉으로 약간 더 들어가면 괜찮죠. 뭔가 티키타카나. 근데 그러면 다시 브이로그로 가야 되니까 네, 조금 그렇죠. 제작이 어렵지만 약간 두 분 채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요새 AI도 쇼핑 기능에 이제 최적화된다는 그런 글을 봤거든요.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AI 통해서 구매를 한대요. 그럼 뭐 리뷰를 할 때 약간 AI랑 같이 리뷰를 하는 방식도 있을 테고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냥 실험 콘텐츠로 테이블을 사려고 하는데 AI가 추천한 테이블을 사봤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걸로 하도 되고요. 그럼 이게 현재 트렌드에 맞는 건데
AI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있으면 이제 실증 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시려면 지금 하셔야 네. 되죠. 아, 네, 그래서 AI랑 리뷰를 같이 하거나 뭐 AI가 추천한 이런 템을 사보시거나 검증 콘텐츠도 약간 재미를 섞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체험을 좀 빡세게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네. 체험을 제품별로. 그럼 이제 제품별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딱 그 정확한 이미지 같거든요. 네네. 파워뱅크는 하루 종일 틀어놨을 때 이게 버티나 안 버티냐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체험하는 형태로 가시는 거고 제품 뭐 테이블 말고 또 뭐 있어요? 뭔가 의자, 버너? 버너? 네. 버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바람에 약간 네.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바람에 가장 어디까지 버티나 이런 실험을 하셔도 되고요. 실험하는 쪽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텐트를 그렇게 많이 올해는 만드세요. 그래서 어. 저희도 지금 텐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텐트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제 소비자 관점으로 했을 때 텐트는 편하냐, 어, 가볍냐, 무겁냐, 네. 치는데 쉽냐, 어렵냐, 네, 그다음 디자인까지 만족하냐, 네, 컬러까지 만족하냐, 네. 가격은 얼마냐. 텐트 제품을 리뷰할 때 텐트 하나만 리뷰하세요? 아니면은 다 이렇게 텐트 하세요? 하나만요.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홀대 텐트 대 에어 텐트 그런 경우 아주 호응도가 좋죠. 예를 들어서 뭐 5개 업체한테 들어왔거나 아니면 사셨어요. 좀 빡세시긴 하겠지만 날 잡고 5개 텐트를 다 이제 그 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몇 분 걸리나 각각 텐트별로. 그래서 이제 시간초 옆에 흘러가는 네, 식으로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부 같은 경우는 또 테스트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객관성을 잃는 것 같으면은 이제 따님이 들어가서 좋아하는 반응도에 따라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체험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무거운 건 안 무거운 건 그냥 재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랑 아주 비슷한 거는 네. 저희가 에어 소파를 그렇게 했어요. 세 군데 거를. 한꺼번에요? 네, 쫙 다 놓고 네. 그거 시간 다 재고. 아, 어땠어요? 근데 에어 소파는 원래 인기가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네. 반응이 좋은 거는 아니었어요. 아, 그럼 완전 이런 건 어때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쨌든 소재는 대중성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네. 가장 많이 보는. 그럼 테이블은 쉽잖아요. 쫙 깔아놓고 뭐 얼마나 버티나든지 그쵸. 그냥 그렇게 뭔가 모음집을 약간 체험하는 형태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 테이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판판한데 잘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약간 자갈밭에도 아. 잘 쓰나 이런 것도 다 테스트를 해서 약간 테스트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가 테스트예요. 잘 나오는 카테고리가. 그래서 총 쏘는 분들도 이 총 성능 테스트하려고 막 철판 엄청 깔아놓고서 다 총 쏘거든요. 그 테스트가 뭐가 가장 좋은가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한다 이런 컨셉으로 가시면 좀 빡세시겠지만 아, 약간 두 분이 표정이 어두워지셔가지고 약간 아니 딴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네. 텐트 5동이라 그러니까 아 저도 이게 하나 치다가 죽을 뻔했어가지고 아, 그걸 아시는 분이 5통을 피팅을 하라고. 콘텐츠를 위해서 다 이렇게 유튜브는 쉽지 않은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약간 이렇게 재미로 보는 맛도 있으니까요. 근데 조금 빡세실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스튜디오에서 하는 분들 굉장히 저희가 부러워하고 너무 부러워요. 네, 그럼 에어컨도 이렇게 틀고 아, 약간 그쵸. 네. 뭐 비 오든 바람이 불든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하시는 거 두 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셔도 좋거든요. 네. 팟캐스트도 어쨌든 해외에서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마커스 브라운리도 본 채널에서는 이제 테크 리뷰를 하지만 서브 채널에서는 이 테크 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초대석처럼 얘기 나누거든요. 그럼 저희 캠핑 채널이라 네. 저희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네, 근데 실내에서 해도 상관없을까요? 그거는 어쨌든 이야기를 듣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만약에 이게 파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캐스트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본다고 하면은 광고주 초대하면 되거든요. 네. 저도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시청자들 파이를 크게 간다라고 하면 이제 캠핑 유튜버 분들 초대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쫙 짜가지고 질문 리스트를 그냥 수다 떠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친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수다 떠는 방식이긴 하죠.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네. 라디오처럼 네. 일전에 크리스 님이라고 네. 그분이 이제 그 구독자분들한테 네. 사연을 받아가지고 네, 캠핑장에서 그걸 읽어주고 네, 그다음에 선물 주고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네, 그거랑 뭐 결은 비슷하지만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네.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수다 떠는 거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핑 유튜버 분들은 정보가 많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를 한번 짜보셔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그냥 초보자들이 시작할 때마다 캠핑에 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각자 캠핑 유튜버만의 꿀팁이 있을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썰을 푸는 방식도 괜찮긴 하죠. 아, 이렇게 단순히 수다 떨면 안 돼요. 그렇게 저희가 없어서. 하면 나와주실 거예요? 전 초보자 입장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그때 아. 개고생해서 캠핑하고 이게 5월인가에 갔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늘이 없는 곳에 텐트를 아. 지었거든요. 아침에 오전에 엄청 뜨겁던데요. 약간 그래서 근데 캠핑 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나도 어차피 캠핑하는 거 유튜브도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유튜브를 주제로 해도 그렇게까지 이질감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팟캐스트 한다고 신청 받았을 때 유튜브 좀 해볼까 하는데 저도 나갈 수 있어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그런 파이가 어쨌든 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주제를 잡으시면 되긴 하거든요. 네네. 뭐 캠핑 유튜버로 살아가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왜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청 시간이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뭐 올라갔을 때 조금만 반응이 있어도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볼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근데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규모에 비해 많이 볼 확률이 높고 긴 영상일수록 노출도가 늘어나요. 아, 쉽게 말씀드리면 8분 이상이면 미드로 광고가 꽂히니까 그쵸. 그분한테 돈이 되니까 영상의 노출도가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1시간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안에 미드로 광고 엄청 꽂히잖아요. 그럼 노출도가 그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저도 길게 네. 하는 거를 선호는 하는데 네. 생각이 다른 경우가 또 많아서. 아니 근데 리뷰 영상 같은 거는 네. 너무 리뷰는 길어지면 또 그쵸.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어쨌든 정보를 타다타다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게 간결하게 가자는 네. 쪽이라서. 맞아요. 리뷰는 좀 이렇게 간결하고 그쵸. 임팩트 있게 가되 디테일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야 되고 이런 팟캐스트는 수다를 떠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듣다가 약간 이런 것도 있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네.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네.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사무실부터 네. 마련을 하고. 네. 멀티 포맷 기억나세요? 설명드린 거? 네네네. 네. 다 해야 어쨌든 네. 노출도가 같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쇼폼은 약간 꿀팁. 또 그러니까 와서 숙제 받아가네요. 아니,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또 채널 변화가 있고 네. 테스트를 해보시니까요. 네, 네, 네. 그리고 게시물도 더 올리셔야죠. 네. 네. 게시물. 저희는 그 장점이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맞아요. 노력을 하니까. 네. 음. 끝나고 저한테 소개서도 보내주셔야 제가 이렇게 좀 아, 네. 네, 업데이트 해드리죠. 네. 점점 늘어.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되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시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뭔가 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거 없으셨어요? 구독자 수가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게 어찌됐든 필요한 거잖아요. 아직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구독자 수가 1순위거든요. 그러니까요. 평균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만큼 네. 노출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도 구독자 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채널도 봤어요. 이게 구독자 수 돈 주고 살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브랜드 채널에서 운영하는데 구독자 수 다 돈 주고 사요. 사서 이제 뭐 거기 KPI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달성했다고 막 이렇게 좋아하시고 있는데 유튜브 스튜디오 까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구독자로 보이는 값이랑 밑에 그 더한 값이랑 달라요. 그런 광고주들은 그냥 어쨌든 이해를 못하는 광고주고 그런 사람들이랑 했을 때 어차피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기시는 방법밖에 없고 그냥 전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구독자 수보다 그냥 조회수가 안 나오면 끝인데 네네. 당연히 조회수를 먼저 봐야지라고 하고 구독자 수는 그냥 실버 버튼을 받는 용도다. 그냥 동기부여 측면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골드 버튼.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뭔가 네. 이렇게 지원할 때도 네. 구독자 1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30,000명 이상 뭐 이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거를 만들어놔야 되니까 네. 요새는 이제 구독자 수를 빨리 더 늘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죠. 원래대로 그 가는 거죠. 그죠, 캠핑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제품 리뷰보다는 네네. 이게 대리만족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사실 글로벌 뭐 자막을 넣는 네네네. 방법도 저희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넣고 네. 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한 번에 확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원래 쇼폼 채널인데 롱폼 채널로 바꾼 분이 있거든요. 아,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쇼폼으로 하셨는데 쇼폼에서도 뭐 이렇게 장난치는 거였어요. 약간 이제 가족적인 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롱폼만 엄청 때려서 올렸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롱폼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표도도 다 바꾸고 아예 시청자층이 바뀌었거든요. 네네네. 약간 이게 두 분의 이런 수익적인 부분도 조율을 해야 되긴 하지만 브이로그로 확 가는 수밖에 없어요. 때려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네. 그게 근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방법대로 이렇게 네네. 하시는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감을 잡으시면서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두 분의 티키타카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브이로그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러면은 그냥 심플하게 이제 시선을 담는 거죠. 네. 유부남의 시선. 유부남이 캠핑하는 분들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렇게 약간 연동해서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거잖아요. 아까 장비 하나 산다고 했을 때 이렇게 네네네. 허락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죠. 컨셉으로. 썸네일도 이렇게 약간 딱 하고 허락받아서. 그래서 테크 유튜버 분들도 큰 방식이 그거잖아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계속. 캠핑 쪽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카님도 그런 거 좀 많이 담으시는 건 등짝 스매싱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럼 그분이 실제로 나와요? 아니면 아내분이 나와요? 메인은 정말 가끔 남자분이시고요. 네. 가끔 아내분이 나와요. 근데 아내분이 많이 안 나오긴 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의 썸네일이랑 83부부 썸네일 보면 확 차이 나거든요. 제품 리뷰여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약간 완전 아내 중심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내에서 내려와서 딸이 아내의 피를 이어받았다 이런 컨셉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딸도 두려워해요. 막. 이어봤지. 근데 저거는 네. 저희 실생활인데. 네, 그러니까요. 이게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부남의 시선을 담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연까지 잘 담으면 스토리랑 이런 보는 맛도 있는 콘텐츠가 되니까 조금 이렇게 숙제를 들을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시긴 하는데 약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가지수가 많아지니까. 지금 해야 될 게 막. 그래서 근데 이건 후순이고요. 그냥 네네네. 예,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하시면서 네.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네.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캠핑 유튜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업 유튜버로 꽤 오래되셨잖아요. 네. 그럼 유튜버를 추천하시나요? 추천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추천은 하거든요. 네. 어쨌든 캠핑이 좋아서 유튜브까지 하는 거고 계속 캠핑을 이제 제가 좋아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매주 한 번은 나가야 컨텐츠가 만들어지니까 네. 그 유튜브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 놓이는 것도 다 좋아요. 그래서 네. 이제 캠핑 좋아하시면 유튜브까지 하시는 것도 좋은데 네. 그 길이 쉽지만은 않다는 그렇죠. 거. 그래서 선뜻 추천은 못 하겠어요. 근데 가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하고 싶으면 일단 해봐라. 시간을 쪼개서 네, 맞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고 아니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그분은. 근데 한편도 시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습관 들이기도 힘들고 네네. 꾸준하게 하는 것도 힘들죠. 네.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 캠핑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누구 지인들을 만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첫 캠핑할 때 필요한 용품들을 막 다 확인하고 나서 그걸 준비를 해서 갔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외에도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미처 준비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은 캠핑을 하려면 이런 12가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나 많은 캠핑 용품들이 필요해요라는 거를 영상에 담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우리도 할 수 네.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막상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네. 부족하더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좀 더 그네들의 눈높이에 맞게 더 쉽게 네. 그리고 진짜 이것만 보면 할 수 있게 해보자 네. 해서 한 거였고 또 아이와의 그런 추억이 기록을 남겨보자 이런 것도 있었던 거고 네. 시작은 그런 거였죠. 그냥 그 한 예로 캠핑용품 추천하실 때 보면은 뭐 의자 테이블 뭐 이런 거는 다 얘기를 하시지만 설거지 할 때 바스켓 같은 거 들고 네. 가는 거는 얘기 안 하시거든요. 왜냐면 어. 밥 먹고 나서 그거를 개수대까지 들고 가서 씻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맞아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사소한 거여서 얘기를 안 하시는 그쵸. 거예요. 아.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리고 텐트 치는 모습들도 다운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뭐 펼쳐주세요. 뭐 하세요? 이런 거 할 때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는 알겠지라는 거를 네. 깔아놓고 하세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캠핑장을 딱 가가지고 텐트를 피칭하는데 영상을 현장에서 보면서도 텐트 피칭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담아보자. 네. 해서 정말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막 디테일한 거 다 담아가지고 텐트 피칭하는 법도 한번 담았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캠핑 사용 설명서라고 처음에 설명하신 그쵸. 거거든요. 예. 이게 예전에 이현복 셰프님한테 이런 꿀팁 같은 거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꿀팁이 너무 익숙하셔서 어떤 부분이 꿀팁인지 모르신다고 그쵸,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뭐 생활의 달인 예전에 나오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PD가 잡는데요. 아, PD 입장에서 이게 다 꿀팁이구나. 그런 부분을 잡는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모인 부분들이니까 뭐 설거지할 때 그릇만 가져가면 안 돼요. 바스켓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그거 짧게 한 20초 찍는 거거든요. 대신 나레이션은 꼭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나레이션 필수거든요. 목경님께서 나레이션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완전 그거 한번 쫙 뽑아보세요. 그래서 GPT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고 네. 사람들이 초보자가 갈 때 어려워하는 거 뭐야 하면 쫙 찾아주잖아요. 그걸로 이제 쇼폼으로. 쇼폼은 짧을수록 좋아요. 음. 3분까지 늘어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초, 30초로 끊는 게 훨씬 나아요. 아,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보고 계속 돌아가잖아요. 피드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평균 조회율이 120%, 130%까지 가거든요. 그럼 확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쇼폼은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올리다 보면 하나 터지는 구조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꿀팁을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캠핑 한 6, 7월 가면 또 떨어지잖아요. 지금 5월에 네. 네. 또 숙제를 내드리면 이게 1순위일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그리고 쇼폼 광고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약간 제가 또 이렇게 잔소리처럼 아니, 이렇게 아니, 말씀드렸네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두 분은 제가 이렇게 나와달라고 요청드린 이유가 두 분이 광고주한테 영업하는 게 가장 신기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 저도 한 7년, 8년 정도 됐는데 영업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 분도 영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저는 늘 갖고 있는 생각이 옛날에 영업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네들은 몰라요. 내가 나를 알리지 않으면. 광고주가요. 그렇죠. 네. 물론 간혹 알고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은 있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어필을 하자. 네. 그리고 피드백이 오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자. 10개 보내서 3개 들어오면 너무 잘한 거다. 나이스다. 네. 딱 그 네. 세 가지만 갖고 있으면 네. 아,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피드백이 설사 초반에 적게 오더라도 네. 상처받지 말자. 약간 기계처럼. 그렇죠. 네. 아, 네. 그래서 3개만 받도록 노력하자. 네. 그러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돼요. 네. 그렇게 오고 나서 이제 관계를 계속 다져가면. 그럼요. 네. 그리고 인간 대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유튜브도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오해가 없게끔 스킨십을 더 잘하자. 이런 이메일이나 카톡 말고. 네. 네. 그게 저는 꿀팁 아닌 꿀팁인 것 같아요. 엄청난 꿀팁이죠. 기본인데 그게 꿀팁이에요. 네, 귀찮아서 또 하기가 힘든. 네. 네. 그리고 이제 힘찬님이 알려주셨던 네. 것처럼 뭔가 체계화된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네. 훨씬 더 좋은 무기가 된다. 채널 자기소개서. 네, 소개서라든지 네. 네, 아니면 하다못해 이메일 보낼 때 뭐 네. 간결하게 보낸다든지. 네. 네. 근데 그거를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다수죠. 대다수죠. 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예 아닙니다. 저희도 다음엔 더 성장을 하면 또 한 번 불러주시지 않을까. 그럼 또 숙제가 이렇게 이거 재밌었어요. 네. 그 소개서 끝나고 보내주셔야 네. 업데이트 대충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